한국으로 가면 제 인생은 끝난다고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생의 말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무엇 때문에 절망적인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세상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밝은 색감, 경쾌한 음악, 넘치는 에너지의 나라,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모든 거리와 구석구석에서 생명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진기자로서 사람들의 진실과 꿈을 담기 위해 멀리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때마다 한순간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이 희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생의 혹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첫 번째 큰 과제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직 어린 사진기자로 고향을 넘어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다니며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이미지를 담았어요. 슬픔을 이겨내며 웃음을 지어내는 모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이미지들은 제 마음을 기쁨과 슬픔이 섞인 감정으로 채워주었고,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고, 설령 그 진실이 보기에 힘든 부분일지라도 말이에요. 수많은 멋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제 안의 깊은 곳에서 걱정이 밀려왔어요. 언젠가는 제가 제 일을 계속해 나갈 만큼 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완벽한 한 컷을 쫓느라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작은 통증과 피로를 무시하며 제 열정이 저를 지탱해 줄 거라 믿었고, 제 몸도 제가 촬영한 사람들처럼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뜻밖의 방법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곤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제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긴 여행과 밤낮 없이 사진을 편집하던 중 제 몸이 뭔가 옳지 않다는 속삭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피곤해서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었어요. 하지만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곧 일상적인 일들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제 팔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등에는 둔한 통증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제 몸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비밀을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 약한 몸으로 앞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보았고, 전해왔던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제 자신의 이야기와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들을 보며 낯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두려움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현대의학의 경이로움과 몇몇 국가의 첨단 병원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브라질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같은 곳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호기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먼 나라가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라는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제 마음은 의심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밤 저는 수없이 담아온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혹시 저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혁신과 따뜻함,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땅으로의 여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회의감에 빠졌던 그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저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며 제 인생을 정리해온 사진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와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던 그 열정으로 맞서리라.
한국이 제 치유의 열쇠이자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년간 완벽한 한 컷을 찾아 여행을 다니면서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멈출 수 없는 피곤함으로 시작됐어요. 밤새 사진 편집을 하거나 현장에서 분주한 나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피로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고 제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팔과 다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과 손 주위에 약간의 붓기가 보였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은 긴 여행 후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더 지속되었어요. 등에는 둔한 통증이, 옆구리에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책상 앞에 앉아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동안 찍어온 사진 더미를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들은 색감과 감정이 넘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들이 멀게 느껴졌고 걱정의 물결이 제 마음을 뒤덮었어요. 마치 제 몸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중요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어요. 마지못해 지역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원은 사람이 많았고 대기실은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지친 의사 한 분이 들어와 저를 진찰했어요. 의사분은 간단한 질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저는 긴장과 어색함 속에서 앉아 있었고 과연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훨씬 낫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제 몸이 견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병원 방문과 상상도 못한 치료로 가득 찬 미래를 설명하실 때 저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생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왔던 제가 이제 제 몸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먼 곳까지 여행하며 강하고 독립적인 사진기자로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뤘던 희망, 용기, 그리고 불가능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바깥의 조용한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방문했던 곳들과 만난 사람들, 그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제 자신은 지금 약하고 두려워서 앞으로도 계속 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로 담아온 수많은 아름다움과 희망의 순간들이 이 어두운 시기에 빛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깊은 절망감과 고집스러운 결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힘든 시기에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제 여동생 레베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급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제 상태에 대해 들은 레베카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베카는 멀리 떨어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의 놀라운 병원, 첨단 기술, 빠르고 따뜻한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 들은 긴 대기 시간과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국도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베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 희망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말은 친절과 기술이 만나는 땅, 환자들이 가족처럼 대접받고 희망이 단순한 말이 아닌 약속이 되는 곳을 그려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고 서서히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연 먼 이국 땅에서 제게 치유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생각에 잠긴 채 뒤척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병이 제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한때 의심했던 그곳에서 도움을 찾는 것이 제게 생명의 줄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반전과 굴곡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결연함이 뒤섞인 채 저는 제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카메라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치유 경험을 통해 세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한국이 제게 밝고 건강한 미래의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 조용하고 불안한 밤에 저는 첫 희망의 기운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리라는 약속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 사진기자가 되도록 이끌었던 그 열정으로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며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을 준비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선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밝은 조명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브라질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표면이 반짝이고 깨끗했으며 복도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빠르고 목적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큰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된 항공편 정보와 안내를 봤어요. 마치 공항 자체가 살아있는 듯 부드러운 빛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해서 이곳 모든 것이 여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낯설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며 미소 지었어요. 곧 특별한 공간인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어요. 안내판이 명확했고 친절한 직원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고국 병원에서의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조금 긴장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바로 도움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듯 했어요.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아 앉아 의사 선생님께서 필요한 검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언어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마치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듯한 안전함을 느꼈어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기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저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한 간호사분이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차분하게 이동하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행동이 정밀했고 전체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제가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붐비고 느린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 저는 이게 꿈인가? 한때 의심했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덕분에 희망을 느꼈고 왜 제 여동생 레베카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지 현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친절한 미소, 명확한 안내, 그리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배려가 있었어요. 초기 검사가 끝난 후 저는 병실이 아닌 아늑한 라운지 같은 대기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식물이 놓여 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큰 창문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분위기는 차분하고 긍정적이어서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 간호사분이 다가와 물이나 간단한 간식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저는 마치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브라질에서 느꼈던 서두르고 잊혀진 환자와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갔어요.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이곳이 제 시야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밝고 현대적인 병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한국이 품은 치유의 약속이 제 머릿속에 가득 담긴 채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세상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곳 한국이 제 회복과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을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병실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피곤했지만 오늘이 제 인생을 바꿀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잠과 걱정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그날 아침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 주셨어요. CT, MRI,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원 복도를 둘러보았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 모습은 브라질에서 제가 알던 붐비고 낡은 병원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명확했고 각각의 행동에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의자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른 환자분들의 낮은 목소리 속에서 그들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간호사분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제게 검사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주셨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저는 작은 개인 상담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도착한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라온 희망을 꼭 붙잡았어요. 침착한 표정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말씀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두려워했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내렸던 신부전과 암 진단은 오진이었고 대신에 신장에 양성 종양이 있다는 결과였어요. 양성이라는 단어는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어요. 종양이 위험하지 않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내려앉는 듯 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제 눈에 눈물이 고였고 안도의 감정과 감사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종양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과 그 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듣는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제 회복 계획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천천히 제 병실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오갔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수술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술이 중요한 만큼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어요. 저는 조용히 이것은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창가에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따뜻함과 사랑이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단단한지 깨달았어요. 두렵고 외로웠던 제 마음을 한국에서 받는 따뜻한 보살핌이 안전하게 감싸주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여동생 레베카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레베카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와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을 축하해 주시며 제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의 지원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과 힘을 얻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수술 준비를 했어요. 의료진의 모든 지시를 귀에 깊게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했어요. 모든 단계마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예전의 먼 이국의 나라가 아니라 보살핌과 혁신, 진심 어린 친절이 넘치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왔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의 여정을 곱씹었어요. 이번 전환점이 단순히 제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올 때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 수술을 마주할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거예요. 그 밤 잠에 들기 전 저는 이 새로운 장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받아들이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제 여정이 이 놀라운 보살핌과 혁신의 땅에서 더 밝고 건강한 미래로 이끌어줄 것임을 믿었어요. 수술 후 저는 서서히 치유의 첫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병실 침대에서 조금씩 더 강해지고 희망을 품은 채로 일어났어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벽에 잔잔한 무늬를 그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날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격려가 가득했어요. 매일마다 간호사분들이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찾아와 주셨어요. 체온을 재주시고 IV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친절한 얼굴 덕분에 병실에서 보내는 긴 시간이 조금씩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 간호사분은 늘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피곤할 때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동생 레베카와 어머니도 자주 찾아와 주셨어요. 레베카는 서울의 바쁜 사무실에서 매일 전화를 해줬고 때로는 직접 병원을 찾아와 줬어요. 함께 앉아 업무 이야기부터 어릴 적 추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제가 얼마나 용감한지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남아있던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병원 정원의 짧은 산책도 허락받았어요. 정원은 작았지만 알록달록한 꽃들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화초들로 가득했어요. 선명한 붉은 장미와 부드러운 노란 데이지가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신선한 공기와 행복하게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안의 고통과 약함을 극복하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을 걸으며 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회복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정기적으로 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셨어요. 검사와 회복 계획의 각 단계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며 제 몸이 잘 회복되고 있고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명확한 지시 덕분에 저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기술과 친절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브라질에서 겪었던 긴 대기 시간과 서둘러 진행되는 치료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제 몸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팔과 다리의 붓기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밤마다 깨어있게 했던 통증은 이제 멀리 있는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친절한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작은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제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스스로 보조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그 생각에 마음이 들떠왔어요. 회복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 젊은 간호사분께서 작은 선물을 주셨을 때였어요. 빈 노트와 색연필 세트를 주시면서 당신의 이야기와 꿈을 위해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노트에 제 여정을 간단한 말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희망의 일기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병실의 환자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임을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치유가 단지 약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모든 역경이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저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운명에 감사했어요. 새로운 순간마다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시 한번 온전하고 기쁨 가득한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요. 저는 환자로서 병원을 마지막으로 떠나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준비를 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어요. 제 몸이 점점 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맑아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서둘러 지나가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 곳곳에서 에너지와 친절이 넘쳐 흐르고 공기조차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두렵고 지쳐 병실에 누워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심했던 날들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밖으로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제 피부를 스치고 옛 전통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재래시장 골목을 지나가며 상인분들이 활짝 웃으며 물건들을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게 회복을 도와준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어요.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제게 느껴지는 희망의 한 조각을 공유하는 것만 같았어요. 걸으며 저는 주변의 모든 디테일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벽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 인도 옆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들, 그리고 한 벽돌 한 벽돌 새로운 꿈이 쌓여가는 분주한 건설 현장까지. 저는 저의 이야기들을 담아왔던 도구인 카메라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찍힌 사진 하나하나가 인생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 후 저는 여동생 레베카와 어머니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레베카는 새로운 직장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제 강인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이 단지 병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다시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서울의 유명한 공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잔잔한 시냇물 옆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바위 위를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피크닉 소리로 가득했어요. 벤치에 앉아 발밑에 시원한 잔디와 저녁 노을의 따스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저는 모든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정한 간호사분께 받은 노트에 제 일기를 썼어요. 두려움, 고통, 회복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을 담았어요. 제 글귀는 종이에 가볍게 흩어지며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새로운 장소에 힘을 의심했던 제가 한국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회복 기간 동안 찍은 사진들과 도시 곳곳의 풍경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들은 지치고 두려웠던 제가 삶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모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도전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멋진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야 라고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더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사할 것임을 믿으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고 희망은 미소 한 자락, 다정한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이야기에 깊이 스며든 한 부분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